전쟁은 이긴 자의 이름만 남깁니다. 패배한 자의 얼굴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조조, 유비, 송권, 그들의 전략과 야망, 그들의 승리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 영웅들의 곁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끝내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영웅의 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침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승리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한 사람의 명성 뒤에는 수십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추는 곳이 아니라 빛이 닿지 않는 곳을 바라보려 합니다. 환호가 아니라 침묵을, 승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기록하려 합니다. 이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포. 여포는 배신자의 상징처럼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그는 시대의 틈에 끼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전사였습니다. 창을 들면 적이 무너졌고 말을 타면 전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정원 휘하에서 싸웠고 동탁의 칼이 되었으며 결국 조조와 맞섰습니다. 그는 선택할 때마다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늘 이용당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지켜줄 기반은 없었습니다. 동탁은 그를 두려워했고 조조는 그를 제거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강했던 사내는 정치 앞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가 처형되던 날 그의 무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힘은 세상을 흔들 수는 있어도 세상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여포는 영웅이 되기엔 정치가 부족했고 충신이 되기엔 세상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경계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진궁. 진궁은 조조를 선택한 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조를 떠났습니다. 서주 학살 이후 그는 조조의 방식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승리보다 옳음을 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조조는 상승하고 있었고 여포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진궁은 계산 대신 기준을 따랐습니다. 패배는 예고된 길이었습니다. 조조는 그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궁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살아남는 대신 자신을 지켰습니다. 전략에서는 졌지만 신념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는 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축. 유비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를 지탱한 것은 이상이 아니라 자금이었습니다. 미축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았고 그 돈은 군이 되었고 그 군은 나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피를 흘린 장수를 더 또렷하게 기록합니다. 돈은 전설이 되지 않습니다. 미축은 전장을 누비지 않았고 영웅담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기초는 늘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공로는 쉽게 잊힙니다. 요화. 요화는 황건적 출신이었습니다. 반란군으로 시작해 촉의 장수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죽고 장비가 죽고 제갈량이 죽어도 요화는 남아있었습니다. 전쟁은 강함의 경쟁이지만 결국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요화는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는 극적인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역사의 끝까지 걸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는 것과 기억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생존했지만 빛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임, 입주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유비의 군은 서서히 안으로 파고들었고 유장의 신하들은 각자의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어디에 서야 살아남는가? 그러나 장임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장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항복을 택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임은 말합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의 말은 시대에 뒤처진 고집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군과 맞섰고 끝내 패했습니다. 포로가 된 뒤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처형됩니다. 권력은 충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장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게 남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충성은 때로 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인간은 또렷해집니다. 양수, 조조의 곁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수는 특별했습니다. 총명했고 판단이 빨랐으며 군주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한마디를 남깁니다. 계륵, 닭갈비처럼 버리기 아깝지만 가져가기도 애매한 존재. 그 한마디에 양수는 철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조조의 속내를 읽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통찰을 원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양수는 군주의 생각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앞선 자는 때로 가장 먼저 제거됩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을 저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주의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결단합니다. 양수는 처형됩니다. 그의 죄는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했던 것, 너무 빨리 이해했던 것. 권력은 유능함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위협하는 유능함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수는 빛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고순, 여포의 진영에는 한 명의 냉정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고순, 그의 부대는 함진영이라 불렸습니다. 질서와 규율로 움직이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전술에 충실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는 조언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여포였습니다. 결단은 흔들렸고 전략은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수도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는 빛날 수 없습니다. 패배가 쌓였고 결국 조조의 군에게 포위됩니다. 항복하라는 제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고수는 거절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이지만 조용했습니다. 여포의 이름은 크게 남았지만 고순의 이름은 희미해졌습니다. 잘못된 죽은, 잘못된 시대,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태도. 그의 비극은 무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그 능력을 완성할 구조를 만나지 못한 사람, 삼국지는 영웅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당한 무력, 패배한 신념,
지워진 기반, 끝까지 버틴 시간, 흔들리지 않은 충성, 두려움 속에 제거된 천재, 환경에 가로막힌 능력, 그 모든 그림자가 빛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승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패자의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빛은 눈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빛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빛이 닿지 않는 삼국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영웅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든 것은 끝내 이름 없이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